저는 한시엔 씨랑 명인 이강 탐에서 데이 컨설팅이랑 그다음에 설명회 진행하고 있는 정정래 소장이라고 하고요. 약간 좀 멀리 느껴질 수도 있는데 대외 관련된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봤던 수능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 요 통합형 수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수학 가형, 나형 그래서 인문계 수능이랑 자연계 수학 요게 이제 달랐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통합해서 치르는 시험이라서 요거를 이제 통합형 수능 이제 네 번째 수능을 봤는데 21년 만에 정말 많이 이제 낸 수생. 보통 이제 우리들이 얘기하는 죄수생이라고 하잖아요. 예, 저희 집에도 한 명 있는데 죄를 진 아이들, 죄수생, 그 아이들이 21년 만에 정말 많이 들어와서 수능을 시험 봤는데 그 이유가 이제 아, 네. 그 아이들이 이제 의대 증원 여파 요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수능에 이제 접근을 했는데 그리고 요번에 드러났던 또 중요한 사항은 이 이과 아이들이 과탐을 보는 게 아니라 사탐 시험을 보면서 요걸 이제 사탐론 현상이 가속화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재작년 수능 시험에서는 이제 과탐 2개 선택한 아이들이 자연계에서 47.8%였는데 과탐 2개 선택한 아이들이 37.9%로 많이 줄어들었다. 요거는 이제 어, 과탐만 봐야 된다라는 이제 자연계 대학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요런 현상들이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들으셨겠지만 국어, 수학, 영어는 좀 쉽게 나오고 탐구가 좀 다소 어렵게 나왔다 그래서 실제로 최상위권, 최상위권 아이들의 변별력을 확보하는 데는 좀 실패한 시험이 아니냐. 근데 그냥 일반적인 상위권이라든지 중위권 아이들은 틀릴 만큼 많이 틀렸습니다. 실제로 보면 정말로 아이들이 다 맞고 그러지 않았어요. 전체 만점자는 이제 11명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만점자가 1,055명이 나왔다 그러고 수학 만점자가 1,522명. 이렇게 나왔는데 전체 만점자는 또 11명밖에 안 돼요. 그게 뭐냐면 탐구 쪽에서 어려웠어요. 탐구 쪽에서. 그래서 요 옆에도 있지만 이 죄를 지은 아이들이 많이 가는 학원이 어디죠? 고유 명사로. 시대인재. 목동 시대인재 말고 대치동 시대인재에서 만점자는 2명밖에 안 나왔고 대성학원에서 1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렇게 시험이 어려웠을 때는 그 아이들이 가는 그 학원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요 시험이 상당히 좀 애매한 시험이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시험이 어려울수록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인제 높다고 그러는데 원래는 과탐 쪽이 높았는데 요번에는 사탐 쪽에 생활과 윤리 쪽에 만점수 최고 점수가 상당히 높았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 올해 중3에서 고1 넘어가는 인제 학생들부터는 사탐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과탐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이건 이제 고민이 없어지죠. 통합사회 통합과가 그냥 같이 시험을 다 때려 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크게 고민거리는 아닌데 과연 그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이 쉽게 나올 건지 어렵게 나올 건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요렇게 인제 공부를 잘 해 나가면서 이 요번에 고등학교 1 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어떻게 치르는지 어떻게 망하는지를 잘 보셔야 '아 그래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지금 이제 제가 들었을 때는 이제 초등학교 6 학년 학부모님이 제일 많다고 들었는데 고학생들은 그래도 인제 3년 정도 그 결과치를 보고 접근을 하는 거라서 고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수능 시험 채점 결과 좀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제가 자료집에 넣어 놨습니다. 2 페이지 보시면 어 여기 인제 현재는 국어 시험을 볼 때 화법과 작문을 볼 거냐 언어와 매체 요 선택 과목을 볼 거냐 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이제 이 고민이 없어지죠. 그냥 전체 같은 시험을 보는데 화법과 작문을 다 맞으면 대학에 제출하는 표준 점수라는 점수가 136 점이 나오고 언어와 매체를 100 점을 받으면 만점자 표준 점수가 139 점. 이 만점자 표준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려운 시험이라고 그러고요. 이 만점자 표준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쉬운 시험이다. 그래서 24 학년도 작년 수능 시험은
146, 150점. 이 150점이라는 만점자 표준 점수 숫자가 우리나라 상대평가 이 표준 점수를 추출하는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모국어 시험을 가장 어렵게 낸 나라죠. 예.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만점자 표준 점수가 확률과 통계 쪽은 이제 문과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는데 걔네들이 다 맞으면 145점, 미적분 선택해서 다 맞으면 140점. 그런데 작년 수능을 보면 미적분 만점 받으면 148점. 그러니까 작년 수능보다 더 쉬워진 걸까요? 어려워진 걸까요? 예, 만점자 표준 점수가 내려갔으니까 쉬워졌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 칠 때도 전년도 수능보다 어려워졌다, 쉬워졌다 요거는 만점자 표준 점수가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요걸로 이제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 영어의 1등급 비율. 근데 지금은 사실은 1등급 비율만 궁금하실 텐데 실제로 인제 수능을 보게 되면 반드시 1등급에 인제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학원을 잘 다녀야 되겠죠? 아까 선생님들 그 강의하시는 거 보면 엄청나게 텐션도 높고 예 말씀 잘하시잖아요. 아 근데 애들을 상대로 할 때 더 높아요 이게. 그러니까 애들한테 수업할 때 더 잘한다는 소리입니다. 엄마들한테 이 정도니까. 그래서 인제 요번 수능에서는 1등급 90점 이상 받은 아이들이 6.22% 인데 작년 수능에서는 4.71% 밖에 안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6월 모의고사에서 1.47% 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수능 영어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측이 됐는데 난이도 조절을 해서 그래도 목표 한 6 내지 7% 정도 예 거기서 1 등급이 나오도록 예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어 쪽에 만점 받은 아이들이 1,055 명, 수학 쪽에 만점 받은 아이들이 1,522 명인데 왜 전체 만점자는 11 명밖에 안 나왔냐면 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사탐 제일 많이 선택하는 3 과목, 과탐 제일 많이 선택하는 2 과목이에요. 요게 만점자가 적습니다. 보시면. 예 그러니까 여기도 만점을 받고 여기도 만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엄청 줄었고요. 그다음에 생지 요쪽에서도 만점자가 줄었기 때문에 전체 만점자는 11 명. 요렇게 인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 절대 평가가 2018 학년도부터 이렇게 인제 시행이 됐었는데 1 등급 비율이 네 지금은 뭐 당연히 1 등급에만 뭐 우리 애가 과연 3 등급을 받겠느냐 2 등급을 받겠느냐 이런 예 깜찍한 생각들을 갖고 계신데 예 그렇게 1 등급을 받을 거라고 인제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되겠죠. 작년이 4.71 그다음에 23 학년도가 7.8 6.25 인제 18 학년도랑 21 학년도가 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19 학년도랑 24 학년도가 좀 적게 나왔다. 그래서 평가원 그러니까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평가원 시험 그러면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 요걸 말하는 건데 그 기관에서는 요 영어 1 등급을 어디에다 목표를 두고 있냐면 요 7 내지 8% 에다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그래서 7 내지 8% 정도가 1 등급이 나오면 '우리는 성공했다. 욕을 안 먹겠다.' 인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거보다는 약간 낮게 나왔고 작년에가 좀 많이 1 등급이 줄었다. 요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초등학생 부모님이든 중학생 부모님이든 이렇게 대입에 관련된 정보를 아무리 말씀드려도 그 부모님들의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셔서 제가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사례는 성적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거기다는 실지 못했고요. 요걸로 좀 봐 주시면 되는데 어 네 요 학생은 일부러 시험이 쉬운 고등학교에 직접 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전체 교과 1.3 대1 등급,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합쳐서 1.3 대1 등급. 예. 전교과라는 건 기술 과정, 정보, 한문 뭐 제2외국어 다 합쳐서 예. 그다음에 국영수 과학까지만 1.3 대. 그래서 내신 요렇게 하다 보니까 요 6월 달 모의고사랑 9월 달 모의고사 인제 요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걸 6 평, 9평 고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모의고사를 본 시험. 그래서 요때 누구랑 만나냐 하면 예 죄를 지은 아이들, 죄수생이랑 고3이랑 드디어 만납니다.
그래서 성적이 이 내신은 준수하지만 모의고사는 얘 입장에서 개판인 거예요. 네. 이 학생도 고등학교 1 학년 때는 모의고사가 국어 1 등급, 수학 2 등급, 영어 1 등급, 과학 1 등 2 등급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신했다는 거는 인제 시험이 좀 쉬운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요렇게 모의고사가 약하게 나와서, 그럼 이렇게 내신이 강하게 나오면 어느 학교 강하게 나오면 아무래도 인제 서영고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위험이라고 해 놨거든요. 이게 왜 위험이냐면 수능 최저가 안 되니까. 3개 합 7 등급을 맞춰야 되는데 "너는 지금 2개 합 7 등급이다. 상당히 괴로운 상황이다." 예. 아이는 상당히 불쾌하죠. 예. "너까짓 게." 막 이러면서 저한테. 그다음에 이제 연세대 요게 인제 다 서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요거는 다 그 교과 전형입니다. 예. 연세대가 수학 포함해서 2개 합 5 등급에 영어 3 등급, 한국사 4 등급. 고려대 대체적으로 3개 합 7 등급이에요. 3개 합 7 등급을 못 맞추니까 다 위험이라서 제가 어 아이들 상담을 하고 나갈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저렇게 쓰면 잘 붙겠다. 저렇게 썼다가 다 떨어진다.' 요게 인제 보이거든요. 학생들은 무조건 맞춘다고 우겨요. 수능 최저를 무조건 맞춘다. 그렇게 우기는데, 그래서 인제 제가 이 수능 최저 못 맞출 수도 있으니까 "이화여대가 교과에서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여기를 좀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여자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학이 어디죠? 예, 요 이화여대. 예.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는 이화여대는 가면 안 되는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화여대 점수가 많이 떨어졌죠.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예전에는 인제 중앙대랑 이화여대가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앙대가 모든 과가 이화여대 모든 과보다 다 위에 있어요. 비슷하게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위에 있고, 지금은 경희대랑 이화여대를 같이 붙으면 고민해요. '경희대 가야 되나? 이대 가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 못하는 부류가 딱 세 부류가 있습니다. 이화여대 나온 여자들, 이화여대 나올 여자들, 이화여대 있는 여자들. 요 세 부류만 인정을 못하고, 예, 나머지 애들은 다 알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딸들한테 물어보시면 "너 이화여대랑 중앙대에 같이 붙었다. 어디 갈래?" 물어보면 "엄마 미쳤어. 중앙대 가야지." 인제 이렇게 그런 답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되게 싫어하죠. 거기다가 수능 전에 면접을 해야 되니까 더 싫어했고, "경희대 교과를 좀 쓰자. 지금은 2 개와 5가 안 나오지만 공부를 해서 하면은 현재는 수능 최저 때문에 위험한데 최저를 맞추면 적정이다. 전년도 성적들이 요러니까 너는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했던 얘기는 이거예요. 자기는 가장 마지노선이 중앙대니까 "내 앞에서 경희대 경자도 꺼내지 마라." 예, 요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많이 불안하게 인제 수능이 끝났는데 한 2주 전인가 저한테는 연락을 안 해 주고요. 네. 붙어도 뭐 이렇게 상담해도 잘 안 해 줍니다. 그냥 저기 자기 가르쳤던 선생님 있죠? 아까 인터뷰한 애들처럼. 네. 자기 연대가 붙었다고 인제 연락이 왔대요. 그럼 연대가 왜 붙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2 개합 5 등급에 영어 3 등급이니까 3 과목 합쳐서 몇 등급이죠? 8 등급. 여기서 제일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3 합 7은 다 떨어진 겁니다. 예, 3 합 7은 다 떨어진 거고, 그나마 연세대학교가 영어 3 등급에다가 2 개합 5 등급이니까 여기가 붙고 나머지는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수능 최저라는 거는 어 최저를 충족시키는 학생들한테는 보호 장벽이 되는 거고, 수능 최저 기준을 못 맞춘 아이들한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초중 때는 이게 수능 최저라고 인제, 얘도 최저 그러니까 최하 등급인 걸로 자꾸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런 학생들한테는 수능 최고 등급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수능 최저라고 단어를 쓰시면 안 되고 수능 최고 등급이라고 좀 쓰셔야 될 것 같다. 특히나 이 외고를 갔을 때는 요 부분은 뭐 영어 1 등급이나 2 등급이 나올 수 있는데 수학이 많이 밀립니다, 수학이. 그다음에 탐구 쪽, 요쪽도 좀 1 학년, 2 학년 때는 잘 나오지만 이게 3 학년 때는 재수생이 짓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수능 받기가 좀 힘든 상황일 수 있다. 이렇게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물론 현재 초등학생들한테 뭐 긴장을 조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잘한다, 잘한다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 학생은 어 예 인제 요렇게 제목을 했는데 요쪽 동네에서 내신 경쟁이 매우 치열한 여기 인제 얘도 여자애인데 그 여자애들이 모인 그 경쟁이 매우 치열한 그 고등학교에 가서 1.8 등급으로 버텼어요. 예 버텨서 그러면 인제 서연고부터 생각하고 제일 낮으면 뭐 한양대, 성균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학생이랑 다르게 종합 전형으로 써야 돼요. 종합 전형으로.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재수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즉답은 못 해서 재수를 안 할 거면 아까 인제 생명공학이라는 인기학과보다는 요렇게 인제 학과를 좀 비인기 학과로 좀 낮춰서 써야 될 것 같다. 요렇게 얘기를 했더니 요걸 보더니 걔가 하는 짓이 뭐였냐면 5 번, 6 번에 X를 빡빡 치고 있더라고요. 예. 자기 눈높이에 안 맞는 대학이다 그러면서. 예 그래서 저도 삐져 갖고 얘기를 안 했죠 요거는. 이제 요렇게 인제 얘기를 하니까 본인은 자기네 학교가 그 실적은 좋은데 재수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재수 친화적인 학교예요. 뭐 그냥 이름을 거론하자면 뭐 양정고도 그렇고 강서고도 그렇고 목동고도 그렇고 진명여고 일부가 그렇고 고렇게 인제 재수 생이 인제 많은 학교는 재학생을 누르죠, 걔네들이 시험장에서. 그래서 이 학생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학생부가 약학 쪽도 있으니까 가천대 약대 종합, 아주대학대 종합, 숙명여대 약대 종합을 쓰고 요번에 인제 의대 증원이 되면서 가천대 의대가 논술을 안 뽑다가 논술을 신설을 했는데 요게 40 명을 뽑아요. 의대 논술을 40명 뽑는 거는 정말 획기적인 일인데 엄청나게 많이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동도 그렇고 대치동 쪽도 그렇고 각 지역 사회의 그 내신 경쟁이 치열한 고등학교 애들이 다 미쳐 돌았어요. 내신은 안 되는데 의대를 가야 되니까 논술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40명 뽑는데 몇 명이 지원했냐면 8,209 명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205대 1 인가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 그 8,200명 중에 근데 여기 수능 최저가 세계 합 7이 아니라 1 등급 3 개예요. 1 등급 3 개. 다 맞힐 거라고 인제 우기고 쓰는 거죠. 그 8,200명 중에 제가 봤을 때 7,000 명은 최저를 못 맞춰요. 그러니까 쓰면 안 되는 아이들이 쓰는 거죠. 이 최고 등급이죠, 최고 등급. 그래서 요 논술 시험을 볼 때 저는 엄청나게 뉴스가 크게 나올 줄 알았더니 정우성 뉴스가 확 다 그냥 모든 걸 다 눌러 버려 갖고 그 주에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 갖고 그 가천대 인제 뭐 이렇게 나온 뉴스는 뭐 별로 뜨질 않았는데 그래서 요 학생은 이렇게 써서 다 떨어졌어요. 인제 그러면 요런 애들이 어딜 가요? 아까 말씀드린 고유명사 시대인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후배들 재학생을 누르는 거죠. 네.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인제 제가 "학과를 좀 낮춰서 쓰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그 말을 잘 안 듣죠. 자기네 학교 실적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다음에 요 학생은 이제 4.2 등급이지만 요 수능 점수가 좀 버티는 학생이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요 영어는 1 등급 또는 2 등급인데 수학이 밀려요. 이게 문이과가 같이 시험을 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일반고에서 4.2 등급이면 인제 요런 학교들을 생각할 수 없지만 특목고에서 4.2 등급이니 에다가 요 6월 모의고사로 정시를 어디 갈 수 있나 확인해 보니까 이화여대 중대 하위권, 경희대 상위권 정도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눈높이는 또 높으니까 고려대, 성균관대 논술을 한번 도전을 해 보고 요렇게 고민을 하고 있길래 제가 "5번 학교부터는 니네 고등학교가 잘 붙으니까 또 과도 네 학생부랑 잘 맞춰져 있으니까 가능성이 높은데 1개 또는 2개 정도만 쓰면 좋겠다." 왜냐하면 중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면접이 1 단계 3.5 배수 내지 3 배수를 뽑아서 수능 뒤에 면접을 하니까 수능을 보고 수능을 잘 보면 그냥 다 버리면 되고 안 가면 그냥 불합격이기 때문에 1 단계 합격은 합격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수능을 못 보면 가서 최선을 다하겠다. 예,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랑 뒤에 있는 요 한양대 정책학과 추천형. 요게 인제 요번에 새로 생긴 수능 최저 있는 종합전형. 한양대는 원래 수능 최저가 없다가 요번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 한양대 정책학과 그다음에 시립대 국제관계, 경희대 국제, 중대 정치국제 요렇게 인제 쓰고 논술 2개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요 글로벌 리더를 쓰고 고려대 인제 논술을 썼는데 고려대가 인제 4 개와 8 등급이라는 엄청난 수능 최저로 달아나서 예 이 시험을 봤는데 4학 9 등급이 나와서 예 요거 못 보러 가고 요것도 못 보러 가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대학교가 그 수능 다음 날 발표를 해 줬는데 이 부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면접을 갔다 왔다 다행히. 근데 예비 4 번이다." 예.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붙을 수 있겠냐?" 그러면 인제 그때는 제가 뭐라고 답을 해요? 제가 뽑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붙을 수 있다 없다를 함부로 얘기할 수 없거든요. 예 근데 고따위로 얘기했다가는 전화기를 꺼 버리기 때문에 예 충분히 붙을 수 있다. 예 붙을 거다. 예 이때는 모르니까. 여기서 안심을 시키 아니 안심을 안 시키고 계속 통화를 하기 때문에 예 붙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막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아 막 선생님 덕분에 그냥 살 것 같다 그러면서 뭐 내가 뽑아 준 게 아닌데 인제 그러고 인제 한 달 동안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이게 발표 나기 전에만 나를 찾지 발표하고 나서는 나를 안 찾는다.' 그래서 인제 정시 컨설팅이 다 끝나고 제가 열이 받아서 전화해 봤어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선생님 붙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예비 4 번으로 예 1차 충원 합격이 됐더라고요. 예. 1차 충원 합격이 돼서 근데 인제 시립대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확인도 안 했대요. 어차피 안 갈 거니까. 근데 뒤에 나왔던 한양대는 계속 기다려 봤는데 예 요건 안 됐다고 그래서 중앙대에 등록을 하고 예 반수하겠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고등학교 고민하시는 중에 지금 아까 첫 번째 선생님이 인터뷰했던 고대 미디어 학부 맞나요? 그 학생? 고려대 미디어 학부를 가기가 좋으려면 자사 특목고, 특수목적고는 인제 아무래도 외고 쪽이겠죠, 문과에서는. 외고를 가서 9 등급제로 3.5 등급 이내가 나온 후에 고려대 계열적 합평을 쓰면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자사고를 갔다 그러면 3.0 에서 2.5 등급을 받고 수능 최저 있는 학업우수 전형, 예 수능 최저 있는 학업우수 전형이 되면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이제 아까 첫 번째 사례로 보여드렸던 일반고를 갔다. 그러면 1.5 등급 이내로 나온 다음에 수능 최저 맞춰서 교과 전형으로 가는 게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자사 특목을 갔는데 그 등급 이후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골치가 아픈 거예요. 예 눈높이는 높은데 내신 숫자가 낮으니까 이제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사 특목 쪽을 그래도 끝까지 고민하시겠다 그러면 어려운 시험에 강해야 되고요. 예 우수한 집단이 모였으니까 시험 어렵게 내죠. 쉽게 내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학생들은 저쪽에서 같이 들어온 아이들이 수학과학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 수학과학 성적이 우위에 있을 수 있어야 되고 남학생들은 예 게으르면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수행 평가 자체가 워낙 많고 범위도 넓고 깊이도 깊고. 그래서 그냥 놀고 있으려면 그냥 정시파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갔다는 건 뭐냐면 수시에서 엄청난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예 그러려면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서 인제 전국 단위 전국 단위 자사고의 인원 분포 인제 24 학년도, 25 학년도 건 아직 안 나왔고요. 어 여기 인제 외대부고가 정시 반, 수시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시 반, 수시 반. 그다음에 인제 하나고랑 민사고가 완전 수시형 학교. 예 여기 정시하는 애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정시를 하려면 인제 졸업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남학생들 많이 모여 있는 북일고 김천고는 수시로 출발했다가
수시로 출발했다가 내신이 좀 내려갔다 그러면 바로 정시파로 돌변하는, 예, 그런 아이들이 많고요. 저는 요 아이도 상담해 봤어요. 김천고에 다니다가 내신이 좀 부족해서 북일고로 전학간을 봤습니다. 자사고로 계속 다니고 싶어 갖고, 예, 이거 100명 차이 나니까, 예, 그렇게 옮긴 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정시형 고등학교가 어디냐면 상산고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들 쿼터가 2 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학생들 보고 "상산고 가서 내신을 챙겨라." 상산고 남자애들이 막 "내신 안달복달 하는 애들이 숫자가 적어요. "내신 너 가져가." 이렇게 푸근한 애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예, 여학생들이 상산고 가서 내신 챙기면 좀 더 좋은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명덕외고는 자사고는 아니지만 이 명덕 외국어 고등학교를 공학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잘 모르셨을 텐데 명덕 외국어 여자 고등학교예요. 예, 여고예요, 여고 여기는. 예, 여학생들이 3배 많습니다. 3 배. 3 배, 4 배. 그래서 이게 여자들 세상에,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애들이 버틸려면 되게 부지런해야 된다 이거죠. 네. 게으르면 못 버텨요. 그리고 그래도 인제 어 아까 내신을 잘 챙기기 위해서 인제 일반고를 그냥 그래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예, 여학생들은 이 잘생긴 남자애들 따라가면 안 되고요. 게으른 남자애들을 따라가야 돼요. 게으른 남자. 그래야 내신 따 이게 내신 따는 관점으로, 그 프레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남학생들은 피난을 가야 되는데 이제 이 지역에서 남고를 잘못 갔다가 그냥 더 된통 당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다음에 인제 요 전통 목동 지역의 고등학교, 여기 보시면 양정 제일 많죠. 강서 300, 대일 350 명. 그다음에 양천 320 명. 여기가 왜 많냐 하면 이게 인제 엄마랑 아빠랑 아이를 중심으로 인제 고등학교를 어디 보내는 게 좋겠냐, 아빠랑 엄마랑 대화를 하면 아빠들의 답은 명쾌해요. "그냥 강서 보내. 양정 보내." 이거예요. 뭐 토론의 가치가 없습니다, 아빠들한테는. 근데 엄마가 생각했을 때 여기 잘못 갔다가 이제 우수한 애들 때문에 내신이 안 나오면 되게 괴로워지니까, 아빠들이 입에 안 올리는 학교가 신서죠, 신서. 이게 시험이 제일 쉽지 않느냐. 뭐 "여기 갔다가 수능 못 보면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여고도 마찬가지예요. 목동 쪽으로 또는 진명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잘하는 애들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대신 일부러 이 세 여고 중에 시험이 가장 쉽다고 여겨지는 금옥여고를 가서 내신을 챙기는 학생들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기가 좋은 학교, 여기가 나쁜 학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제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그 흡연율이 높은 고등학교, 인제 똥통학교라고 그랬잖아요. 예. 공부하는 애들이 뭐 1 명, 2 명이 있고 나머지 다 놀고. 지금은 그런 학교 없습니다. 왜냐면 그런 학교에 일부러 가서 내신을 잘 받아서 서울대 직윤 가면 되니까. 그래서 어 아직까지도 목동 지역은 이렇게 인제 빡센 고등학교를 더 사랑하는 고런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인제 한가람고가 학생부가 제일 좋은 학교예요. 이거 한가람 대학입니다, 한가람 대학. 근데 인원이 너무 적어서 가장 적죠. 그래서 내신 때문에 다른 쪽보다 입시 결과가, 예, 낮게 나오는 거예요. 인원이 너무 적어서 인제 내신 따기 힘든 거죠. 학생부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다. 그럼 이제 양정고 같은 경우는 그냥 학생부를 서로 간에 잘 안 봐요. 그냥 정시파 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인제 특히나 더 강서고가 정시형 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남고 중에 그래도 학생부 챙기면서 종합전형 챙기는 아이들이 양천고에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목동고가 아무래도 자연계 센 애들이 더 가고 문과 쪽 아이들이 진명 쪽을 더 가는 것 같더라. 그다음에 인제 공학 중에 배감, 신목, 신서 중에 어 원래는 이제 배감고가 인제 4-5년 전까지는 이 중에 수학 시험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너무 욕을 먹으니까 이제 다시 수학 시험이 좀 쉬워지고, 신목 아이들이 좀 정시파 아이들이 많고, 신서를 선택한 아이들은 이제 수시 교과 쪽. 하지만 인원이 제일 적기 때문에 그 부담을 안고 공부를 해야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쪽 지역은 안 해 주냐 그래서
예, 여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냥 5대 5의 공학으로 보시면 안 되고 고척 여성화고등학교, 구일 여성화고등학교, 구현 여성화고등학교, 신도림 여성화고등학교예요. 예, 5대 5의 공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등포 지역 쪽이 남성화고등학교가 많아요. 예, 남성화고등학교. 그러면 여기 인제 여성화고등학교 있죠. 고척, 구일, 구현, 신도림 요런 쪽을 가고자 하는 남학생들은 세 가지가 구비돼 있어야 돼요. 예, 요쪽을 가고자 하는 남학생들 있죠. 남학생들은 그 여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수학, 과학 성적이 우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행 평가 때문에 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 못생겨야 됩니다. 예, 이 이게 너무 잘생기면 이 빨간 애들이 아니라 빨강색 성별 아이들이 가만 안 놔둬요. 예, 그래서 너무 잘생겼다. 그럼 웬만하면 보내지 마시고 뭐 이거 어디 내놔도 못생겼다 그러면 자신 있게 그렇지. 네. 아니면 뭐 인제 샤워를 일 주일에 한 번만 해야 된다. 세수는 안 된다. 막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 요 내신 관리를 해서 교과 전형을 좀 쓰겠다 그러면 시험이 쉬운 학교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내신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한 고등학교에 가서 이 내신이 탑을 찍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 그 내신 경쟁이 치열한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가는 것보다 좀 더 유리하게 갈 수는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수능이에요, 수능. 이 수능 최저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종합 전형을 수능 최저 없거나 약한 대학 요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다음에 아빠들이 좋아하는 내신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한 고등학교에 가면 내신 관리가 좀 불리할 수는 있죠. 그러면 이제 교과 전형 쓰기가 좀 힘들어지는 대신에 수능 최저에 있거나 강한 종합 전형. 요게 어디냐 하면 인제 예, 연세대, 고려대. 그다음에 뭐 지금은 귀에 안 들어오시겠지만 홍익대. 예. 요즘 바빠 죽겠는데 어디 감히 홍익대 따위를 얘기하는지 이러시는데 예, 지금은 예, 우리가 홍익대를 우습게 보지만 고3이 되면 홍익대가 우리를 우습게 볼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 갔을 때 좀 해야 되는 포커스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가서는 이쪽 부류의 고등학교 가서는 자부심으로만 살면 안 되고요. 예, 내신이 좀 버텨야만 예, 상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제가 여기 인제 요쪽 지역에 수학 난이도 레벨 1 가장 쉽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가장 쉬운 거고 그다음 어려운데 예, 중간 그다음에 네 번째 양정, 신목, 진명, 한가람투 이 두 개 남았어요. 예. 목동이 레벨 5. 예. 그래서 이제 목동을 여자 강서고등학교 이렇게 부르죠. 예. 그래서 내려올수록 어려운 학교다. 그럼 이 레벨 5가 좋은 학교고 레벨 1은 나쁜 학교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쉬운 수학에 강하다 그러면 레벨 1, 레벨 2를 고민하시고요. 어려운 수학에 강하다 그러면 4, 5 요쪽에서 좀 버텨봐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어 쪽 보여드리면 네. 성질이 급해서 빨리 내려놓겠습니다. 네. 오른쪽이 인제 구로금천, 왼쪽이 인제 목동 지역. 그래서 예, 한가람, 배감이 레벨 3, 레벨 4가 신목, 양천, 진명, 그다음에 강서, 목동, 양정. 여기가 인제 영어가 어려운 쪽. 네, 여기도 인제 1, 2, 3, 4, 5번 쪽으로 갈수록 어려운 영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인제 많이 질문하고 많이 인제 고민하시는 게 수시가 더 유리하냐 정시가 유리하냐 인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2학년도 사례 좀 말씀드리면 전교과 1.41 등급이고 6월, 9월 모의고사 요것도 잘 버텼던 학생이에요. 그런데 수능적인 부분으로는 건대 하위권, 경희대 중하위권 정도였고 얘가 목표로 했던 거는 수의대였기 때문에 내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수의대 교과 전형으로 많이 썼어요. 교과 전형으로. 그래서 최초 합격자 발표 날은 다 떨어졌습니다. 예, 예비 4번, 1번 뭐 21번 이렇게 나왔는데 최종 합격자 발표 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2번 경북대 수의대 종합전형 요거는 빼고 다 붙었어요. 예. 최초 합격자 발표 때는 다 떨어지고 예. 여기 인제 예비번호 제일 거의 뒤에 있는 요거는 떨어지고 요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잘 살려서
예, 수능 최저 반드시 마친 다음에 교과 전형으로 잘 붙은 그런 사례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해 정시 컨설팅을 오는 학생인데 얘도 인제 1.6, 1.7로 내신도 준수한 아이예요. 수능은 훨씬 더 잘 이거는 수능 성적표입니다, 수능. 그런데 약대가 인제 전환이 되면서 이 수의대가 더 인기가 높아진 측면이 있어서 뭐 2 등급 하나 1 등급 다 받았는데도 수의대가 상향소신이에요, 수의대가. 그래서 인제 생 재수를 할 거냐 아니면 등록을 하나 시켜 놓고 반수를 할 거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군의 연고대 중에 하나 쓰자 그래서 "어느 과 쓸래?" 그랬더니 대답을 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너 같은 애가 자유전공해야 된다." 여기다가 예 하나 써 놓고 예 나군의 전북대 수의대, 다군의 제주대 수의대 쓴 다음에 예 최초 합격, 불합격 돼서 예 고대 자유전공에 돈을 내고 몸은 시대 인재간 거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수능 시험장에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 고등학생 1 학년, 2 학년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을 수능 시험장이라든지 뭐 6 월, 9월 모의고사 때 고때 잠깐 만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이런 아이들의 파괴력을 인제 잘 체험을 잘 못하죠. 그럼 우리 고등학생들이 태어나서 총 몇 번 모의고사를 치냐 하면 계획상으로는 열 예 14번 시험 칩니다. 14 번. 1 학년 때 4 번, 2 학년 때 4 번, 3 학년 때 6 번. 근데 서울 아이들은 그 4번 모 1 학년, 2 학년 4번 모의고사 중에 한 번 안 봐요. 예. 그래서 1 학년 3 번, 2 학년 3 번, 3 학년 6 번 요렇게 보거든요. 그럼 총 12번 내지 14 번을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 집에 계신 그 죄수생분 있죠. 그 죄수생분이 그 재수할 때 9 월, 10월 그다음에 11 월은 11 일까지밖에 안 가고 이틀 자습하고 수능 보러 갔는데 예 9 월, 10 월, 11월 열 하루 그러니까 2달 반 동안 14번 보더라고요, 모의고사를.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된 아이들이랑 재학생들이랑 이제 게임을 하면 되게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1 학년, 2 학년 때 그 모의고사 성적표 가져왔는데 1 등급이라고 해서 막 외식 나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큰일 납니다. 예. 곧 2 등급으로 될 애들을 데려가서 외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다 1 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진짜 고3 때 1 등급이 나왔을 때 그냥 김밥 천국. 예. 거기까지만 가시고 예 오므라이스 이상 사 주시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인제 요거는 제가 인제 작년 정시 컨설팅 할 때 만난 학생인데 예 뭐 거의 다 맞은 1 등급에다가 과탐이 약한 아이예요. 그래서 300점 만점에 288 점을 받고 어 제가 인제 저는 이랬죠. 가군의 전남대 의대를 쓰고 나군의 이화여대 인문의대 그다음 다군의 순천향대 의대를 좀 지르면 어떻겠냐. 근데 얘가 의대에 대한 소명 의식이 없었어요. 예 점수는 잘 나왔는데. 그래서 뭐 전남대는 뭐 자기 집에서 너무 멀고 뭐 이화여대는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서 그러면 서울대 나군의 서울대 쓰고 가군의 연대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고동색 쪽으로 추천을 했는데 이 아이는 파랑색 쪽을 썼어요. 그래서 연대 이거는 뭐 안정이기 때문에 눈 감고 써도 됩니다. 이 정도 성적에서는. 최초 합격, 예비 11 번으로 추가 합격. 예 예비 11번 받고 추가 합격됐는데 어 전화가 다시 왔어요, 부모님한테. 저는 고맙다고 할 줄 알았더니 "서울대랑 고신대 의대 중에 어디 등록을 하면 좋겠냐."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점수가 내년에 재수한다고 반드시 나올 걸로 예상은 안 되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의대에 등록을 하고 재수를 하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예 제 얘기랑 반대로 서울대 등록하고 예 재수학원에 갔어요. 그래서 올해 또 만났습니다. 예. 예 지금 요렇게 탐구가 약했어요. 그래서 25 학년도 정시에는 요렇게 성적표를 갖고 왔어요. 네. 근데 이게 시험이 쉬웠잖아요. 그러니까 24 학년도 아까 거는 시험이 어려웠을 때 국어 수학이 매우 높은 거였고 지금 이 점수는 국어 하나 틀리고 수학 하나 틀리고 화학 하나 틀리고 생명과학 2 하나 틀린 점수예요. 예 과목별로
하나씩만 틀렸어요.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잘했는데 아까 이화여대 의대 입문이 상향소신이에요. 그러니까 모의 지원을 하니까 어쩔 때는 추가 합격, 어쩔 때는 불합격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가군의 인제대 의대, 나군의 이대 의대 입문, 다군의 단대천안 의대를 써라라고 했는데 진짜 말 안 듣는 집이에요. 이 불합격할 것 같으니까 서울대학대, 그다음에 떨어질 것 같은 인하대 의대, 단대천안 의대 이렇게 지금 써 놓고 이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번에 설명회 또 있으면 제가 얘 어떻게 됐는지 제가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하면 문과 쪽에서 뭐 지금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최상위권 얘기만 하는데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성적표일 수도 있어요. 이제 고3이 되면. 저런 성적이 있구나. 이제. 부럽다. 막 이런. 이 문과인데 얘도 되게 특이한 애였어요. 미술을 하다가 3학년 1학기 때부터 공부를 다시 한 애인데 그래서 건대 동국대 갔으면 좋겠다라고 공부를 했는데 수학만 밀리고 딴 게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적정 있죠. 요거는 쓰면 거의 80% 이상 붙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문 계열 쪽이니까 좀 요건 피하고 싶다 그래서 연대행정, 정외과, 사회학과, 심리학과 요 중에 쓰면 좋겠다 그러고 아까 고대 미디어도 요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고대 미디어가 요 정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수능 성적표를 요렇게 받고 고려대 미디어를 가거나 그러니까 특목 자사고를 가서 9등급제에서 3.5등급 내외로 받은 다음에 고대 계열적 합으로 가거나 아니면 내신 잘 받을 수 있는 일반고에 가서 1.5등급 이내가 나와서 교과로 가거나. 그러니까 어떤 고등학교를 갔냐에 따라서 좀 이제 초점을 다르게 좀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 나군의 성대 글로벌 리더, 다군의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 이렇게 이제 여기 뭐 이름 이상한 거 있죠. 인터 칼리지 학부 요런 게 이제 자유전공 요번에 생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과 쪽에서 수학이 약간 밀렸지만 근데 예전에는 이 문과 학과를 누가 다 지원을 했냐면 이과 애들이 다 지원을 했어요. 교차 지원. 저희 집에 죄수생도 문과 애니까 이과에 상담할 때 교차 지원한다 그러면 제가 막 째려봤거든요. 꼭 가야 되겠니? 막 이러면서 송명의식도 없잖니? 막 이러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초등학생 한 5학년 정도부터 이제 해당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3페이지 밑에 그림 보시면 6학년까지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5학년은 약간 해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뭐 이상한 뉴스 얘기했었잖아요. 이틀 한 번을 두 번보다 이게 총 4일. 그럼 부모님이나 학생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거. 왜냐하면 첫 번째 연습용으로 한번 보고 두 번째 적극적으로 한번 심각하게 보고 그런데 그거는 난이도가 똑같았을 때 얘기예요. 두 번 보면 두 번째 수능이 더 어려울까요? 첫 번째 수능이 더 어려울까요? 두 번째 게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게 범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그래서 두 번 봤을 때 뭐 이득도 있지만 불리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고교 내신 외부 평가 이게 내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외신이에요. 외신. 내신 평가를 외부 기관이 출제하면 이게 외신이라서 이게 가능할지. 그다음에 사회통합 전형이랑 지역 균형. 이게 전형이 뭔지를 모르고 한 얘기 같아요. 이 사회통합 전형은 종합 전형, 교과 전형이 섞여 있는 전형이고 지역 균형 선발이 수도권의 교과 전형입니다. 이 성격이 다른데 이걸 합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의학계열 지역 인재 의무화를 폐지한다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좋아서 날뛰죠. 근데 요렇게 되면 각 지역 국회의원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네. 이거는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내동 놀고 먹다가 요거 나오면 일을 하는 척 할 거야. 그다음에 이제 뭐 9월 학기제.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학기제의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앞으로 땡기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뒤로 가는 추세로 지금 요 얘기를 해서 이게 실제로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의 이슈는 킬러 문항 배제, 요 무전공, 자유전공 확보
생기는 거. 그다음에 요 자유전공학부가 생기면 진로가 불분명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제도로 보이는데 어 실제로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성균관대학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유전공 계열이 원래는 이제 계획상에는 없었던 과입니다. 그런데 요 정권에서 의대 증원, 자유전공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없던 인원을 새로 만든 거예요. 학교장 추천이 교과, 융합형이 종합, 논술우수가 논술 전형. 요건데 교과 전형 없던 걸 20명 만들고 없던 융합형, 종합 전형 없던 거를 114명 만드니까 그럼 다른 과들 있죠. 다른 계열에서 인원을 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 다른 계열의 인원이 줄고 자유전공을 늘리기 때문에 이건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럼 기존에 있던 과들의 성적이 인원이 줄어드니까 올라갈 개연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전공 계열이 생기는 거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기존의 과들의 성적이 올라가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자유전공 계열은 보통 이제 만약에 공학계열이 제일 높고 전자전기가 제일 낮은 과다 그러면 5개 학과가 뭉치는 거기 때문에 뭐 요 5번째 커트라인으로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2 번과 3 번의 중간 정도 2.52 정도의 성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전공 계열이 생긴 거는 부정적 측면도 있고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래서 다른 과 교수님들이 이제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는 머리를 잘 썼어요. 어차피 자유전공 들어가면 그 애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 컴퓨터 공학입니다, 요새. 컴공 쪽을 많이 선택하니까 인기 있는 과에서 인원을 많이 줄이고 애들이 선택 안 하는 과는 가만 놔두자. 상당히 머리를 잘 썼죠. 그리고 성균관대 얘기 잠깐만 해 드리면 이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 좋으면 들어가니까 별개고 논술 전형은 논술 시험 잘 보면 들어가니까 별개인데 이제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어요. 성균관대에 수능 최저 없는데 이 성균관대학교 종합 전형은 우리 애가 다니는 고등학교를 매우 차별합니다. 죄송한 표현인데 더럽게 차별합니다. 예. 어떤 고등학교를 좋아하냐면 빡센 고등학교를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일반고 학생들이 성균관대를 짝사랑해서 많이 쓰고 대부분 떨어집니다. 설명회도 많이 돌아다녀요. 일반고 많이 뽑는다. 계열적 합성 안 본다. 그러니까 기계공학 쓸 때, 전자전기 쓸 때 그쪽 활동을 안 해도 뽑는다 이 소리를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집에 와서 엄마 성대가 나 뽑는데 그래요. 이런 바보 같은 얘기를. 그리고 지원하고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명도 외고 애들은 20명, 30명씩 뽑아 제껴요. 그리고 그 학교 가서는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해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고적 입장에서 매우 나쁜 대학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제 만약에 일반고를 갔는데 성균관대가 3명 붙었다라고 그 학교에서 그 총회 때 얘기를 해 준다 그러면 이게 정시로 3 명이냐 수시로 3 명이냐를 물어보십시오. 그 정시 3 명이면 그냥 수능 잘 봐서 간 거고 수시 3 명이다 그러면 그게 교과냐 종합이냐 논술이냐 이걸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 2 명, 논술 1 명이다 그러면 종합 전형에서 안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 전형에서 그 고등학교는 성균관대와 연이 닿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종합 전형을 우리 고등학교가 많이 뽑히냐 안 뽑히냐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우리 애가 다니는 고등학교를 차별하지 않는 대학이 어디냐? 종합 전형에서도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니네 학교가 음주 천국이든 흡연 천국이든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단 수능 최저만 명확하게 맞춰라 이거예요. 그게 4개 합 8등급이에요. 고려대학교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에는 뭐 제 친구들도 하는 얘기가 "야 4개 합 8등급이면 2등급 4개 아니냐. 그걸 못 맞히냐." 인제 그런데 고1 땐 다 맞춘다. 고3 때 맞추냐 못 맞추냐는 인제 별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데 현재는 4 합 8등급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대 증원은 이제 이렇게 40명, 49명 미니 의대랑 국립대 의대에 인원을 많이 배정해 주려고 그래서 충북대가 가장 큰 혜택을 받았죠.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정치적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서 우리 때도 이렇게 뽑을지 안 뽑을지 참 모르겠어요. 네. 지금 의협이랑 협상을 하려면 이거를 다시 원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의협에서는 원복이 아니라 내년에는 0 명을 뽑아라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25 학년도에 의대에 입학한 그 윤석열 키즈 의대생들은 걔네들은 그러고 들어가서 또 휴학 투쟁을 할 거예요. 그 혜택을 받고. 예. 그러니까 요번 수능에서도 그 표준 점수 최고 만점자는 누구냐 하면 그 단대부고를 나온 한양대 의대생이에요. 그래서 시대인재에서 막 10 명씩 안 나온 거예요. 의대생들이 들어와서 인제 수능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서 요렇게 그 의대 늘어난 거를 잘 챙기려면 그리고 안 늘어나더라도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인제 수능 최저 요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028 요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요게 좀 심각하게 바뀐 거라서 9 페이지 밑에 그림이요. 요 노란색 부분이 절대평가고 흰색 부분이 상대평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까 그 수능 성적표에서 화작, 언매, 뭐 확통, 미적 이걸 선택해야 되는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당히 많이 바뀐 게 요거죠. 탐구 쪽에서 문과 애들이 보통 사탐 2개 과목 선택하고 이과 애들이 과탐 2개 과목 선택을 했는데 이제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대학이 지금 골치가 아픈 거예요. 미 여기 있는 미적분 2 미적분 2도 안 하지 뭐 기하도 없지 물리도 안 하지 그냥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하니까 이게 정시로 뽑아도 되냐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어 요렇게 수능 시험을 치더라도 학생부를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연계 쪽에 물리학 2를 공부했느냐 그다음에 미적분이라든지 기하를 내신에서 선택을 했느냐 요런 부분들을 공대 쪽에서는 좀 세게 볼 확률이 높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등학교 1 학년 아이들이 지금 고민이죠. 2 학년 올라가는 아이들. 걔네들은 이쪽으로 시험을 봤다가 왼쪽으로 시험을 봤다가 재수하면 이쪽으로 해야 되니까 요게 1 학년 내신 과목이에요. 그 선배들은 지금 1 학년 내신 과목 하고 이 책을 버리거든요, 수능이 안 나오니까. 근데 지금 고등학교 1 학년 애들은 책을 버렸다가 다시 갖고 왔다가 그러고 있죠. 그리고 인제 내신 쪽이 9 등급제에서 1 등급 4% 2 등급 11% 인데 이제 5 등급제로 바뀌면 1 등급이 10%고 2 등급이 34% 뭐 지금 초등학생 부모님들한테는 이것도 눈에 안 보일 거예요, 아마. 뭐 '우리 애는 반드시 여기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상상을 하셔야죠. 그러면 누구한테 큰 혜택이냐면 기존에 9 등급제에서 상위 5% 에서 상위 10% 아이들 원래 2 등급 받던 애들이 이제 1 등급을 받게 되니까 고 아이들이 자사고 특목고 가면 좋다라고 자사 특목을 많이 보내는 학원은 그렇게 인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더 유리해진다고 우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반대적 측면을 말씀드리면 원래는 특목 자사고에서 전문 교과 들으면 이게 ABC로 절대평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5 등급제로 바꾸고 나면 요것도 상대평가 5 등급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불리해지는 측면이에요. 그냥 가만 놔뒀으면 절대평가로 세세하게 등급이 안 나뉘었는데 요렇게 나뉘니까 요거는 자사 특목에 좀 불리해질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표준 편차가 제공이 안 돼서 이게 빡센 고등학교들은 평균이 좀 높으면서 표준 편차가 작아요. 그 평균에 막 몰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인제 이렇게 표준 편차가 제공이 안 되면 평균이 높은 게 이게 시험이 쉬워서 높은 건지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높은 건지 고거를 아마 대학이 좀 고민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건 대학에서 고민하는 거지 우리가 고민할 바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서울대 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이제 확정은 아니고 그 수시에서 직윤 이제 우리 아이들을 직윤에 지원할 수 있는 딱 2명 추천받아서 쓰는
여기에 이제 목표로 해서 키우고 계실 텐데 여기가 수능 최저가 3개 합 7등급인데 요걸 폐지할 예정이다. 확정은 아닙니다 아직. 그럼 뭐 갖고 뽑을 거냐 그랬더니 면접을 강화하겠다. 네, 집단 면접 요런 것까지 해서 변별력을 좀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살짝 던졌는데 얘네들은 던지고 진짜 하더라고요. 예, 그냥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인제 정시적 측면에서는 지금 40%로 가긴 가는데 이 비율을 축소하고 싶다, 서울대는. 근데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데 점수로 뽑는 게 아니라 표준 점수가 아니라 등급으로 해서 1 단계를 2 내지 3 배수로 뽑은 다음에 2 단계에서 여기서는 면접이 아니라 학생부를 평가하는 예 요런 걸로 좀 가겠다라고 예 정시의 상황을 지금 이제 잠깐 언급을 한 거고 인제 확정 발표는 아니고요. 그럼 제가 마지막에 요거 해 드렸을 거예요. 그 친해지면 유용한 입시 사이트 거기다 저것 좀 써 주십시오. 유튜브를 끊자. 예. 유튜브는 예 해학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현혹적인 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혹시라도 인제 정시 쪽을 생각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 진학사를 어떻게 보는지 해준 이재진 소장 거는 괜찮은데 다른 분들 거는 좀 그렇지 않나. 그리고 설명의 내용도 대형 학원에서 한 그 유튜브 내용 그냥 참고하시면 좋아요. 예 정도적인 얘기를 하니까. 근데 막 7.8 등급인데 한양대 갔다. 막 그런 상당히 현혹적인 뭐 7.8 등급이면 다 한양대 가면 그냥 믿으면 되는데 이게 진짜 한 사례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현혹적인 거는 피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요 학교 알림이 우리 아이 가고자 하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뭐 인원수 뭐 학업성 지도 평가하기 다 나오고 급식 메뉴까지 나옵니다. 뭐 먹었는지. 요 고등학교 전에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어디가랑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요 두 개를 좀 많이 보시면 좋아요. 어디가라는 포털 사이트에는 우리 아이의 고등학교 내신 입력하면 평균을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예. 전교과가 몇 점 몇이고 국영수 사과가 몇 점 몇이고 국영수 과가 몇 점 몇인지 가르쳐 주는데 진짜 메모들 많이 하시네요. 그 전교과로 뽑는 대학이 예 진짜 S 대학이 많아요. 스카이, 서연고, 서강대, 성균관대, 시립대, 상명대. 예. 진짜 S 대학 스카이, 서연고, 서강대, 성균관대, 시립대, 상명대. 근데 상명대는 안 적으셨을 거예요. 우리 애 가면 안 되는 학교니까. 예 그리고 인제 국립대 중에 충남대학교가 전교과로 뽑습니다. 예. 그리고 국영수 사과가 대표적인 게 인제 이화여대. 예 이화여대랑 그다음에 이제 중앙대, 한양대가 여기 국영수 사과고 예 그 밑에 대학들이 인제 국영수 과가 인제 대표적인 게 국민대. 예. 바빠 죽겠는데 국민대 따위를 얘기하냐 인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 아무래도 상위권 쪽은 전교과나 국영수 사과가 많다. 그다음에 여기 입시 결과 나와 있고 입학처 홈페이지에 보시는 거는 요강도 보시고 입시 결과도 대학별로 다 얘기를 해 주는데 저는 인제 초중 때는 요걸 많이 봅니다. 전공 소개가 있어요, 전공 소개. 이게 진짜 도움이 돼요. 그 국어 선생님한테 자꾸 기계공학과가 어떻냐고 물어보시고 수학 선생님한테 무역학과가 어떠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괴로워해요. 자기가 전공한 게 아니라서. 요 전공 속에 나온 내용을 보신 다음에 거기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 있죠. 그 단어가 우리의 학생부에 들어가면 됩니다. 예 그럼 매우 고급스러운 학생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기전자공학 들어가고자 하는 아이들 학생부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아두이노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단어가 전공 속에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 학생부 그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네. 막 돈 쳐들여서 학생부 만드는 그거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커리큘럼 이거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제 뭐 자사고라든지 그다음에 대학 지원하는 사이트가 여기에요. UA 어플라이, 진학사 어플라이. 여기에는 참고할 만한 게 경쟁률이 나와 있어요. 경쟁률.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보시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요 2개 보시고 예. 고등학교 졸업할 때 어플라이를 예, 한 번만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 자주 이용하면 안 되니까. 네. 뭐 그리고 저 하이센스 쪽에 밴드 제가 하나 해 놨고 그다음에 인제 뭐 지금은 안 하실 텐데 컨설팅도 하고 있으니까 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네. 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